코로나19, 중국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한국의 미세먼지가 정말 몰라보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 전투기 구매처럼 대량 구매를 미끼로 첫소량 구매 후 불법 카피하고 구매 계약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이 제 발등을 찍는 삽질을 벌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호주에게 덤벼들었다가 전에 없는 역대급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하며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신 승리까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에 식은 땀이 줄줄 흐르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외통수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름 아닌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전력난으로 암흑에 빠진 중국이 벼랑 끝에 몰려 한국을 찾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만에 빠져 내로남불을 일삼던 중국이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첨단을 달려도 모자랄 21세기에 때 아닌 전력난이 들이닥쳐 다시금 양초를 꺼내 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밤에 공부하는 것도 촛불에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900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의 선양시에서는 고층 아파트 전체의 정전 소동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수십 층의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공장에서는 환기장치가 멈추는 바람에 수십 명이 가스에 중독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쑤성, 저장성 등 10여 개의 지역에 있는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한국의 포스코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포스코 중국 공장 관계자는 답답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현재 중국은 북한과 다르지 않다며 중국을 조롱하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기 부족으로 정해진 시간에 전기를 끊어버려야만 하는 북한과 중국의 상황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장 상황임에도 시진핑은 미세먼지 발생이 높은 산업시설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석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중국에서 발전된 석탄의 양은 전 세계의 53%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전력의 70%를 화력 발전에 의존하며 화력 발전의 90%를 석탄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4년간 지속해서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3년임을 앞둔 시진핑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화석 발전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며 보여주기식 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대체 에너지 준비도만 된 상태에서 멀컥 탈탄소화를 밀어붙이자 중국 인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외신 인터뷰를 통해 불만을 토로하는 중국 인민들도 있었습니다. 레오닝성의 한 주민은 완전 암흑 속에서 전기와 수도가 다 끊겼다며 공부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산업용 전력에만 제한이 걸려야 하는데 전력난이 계속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정용 전력마저 제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들의 불편과 불안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의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23개 성 가운데 절반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력 제한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가장 타격을 입은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은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산업도시라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수백 개의 기업이 문을 닫고 있으며 일주일에 1에서 2번만 가동하는 공장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타겟책은 찾지 않은 채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시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전력으로 인한 정전 사태가 아니라 점검을 위한 계획 정전이라는 얼토당토 많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까지 말이죠. 그러면서 3층 이하 사무실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단하고 불필요한 조명들은 모두 소등하라 독촉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대처에 중국 인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호주산 석탄 금지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BBC는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 위기에 처한 것은 바로 호주와의 무역 분쟁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노골적으로 반중 노선을 받는 호주를 참교육하기 위해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오히려 중국의 목을 옥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전체 석탄 수입의 절반은 호주산 석탄이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중국이 호주산 보리의 80.5%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호주산 와인에는 최대 2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쇠기를 받겠다며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무역 보복을 감행했던 중국 석탄협회는 2021년 상반기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21억 톤에 육박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7%나 상승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소비 전력은 전년 대비 13.8%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스스로 석탄 수입을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산 석탄은 가격이 비싸고 질도 낮아 중국인들조차 꺼리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호주산 석탄에 의존해 왔었죠. 현재 호주산 석탄 가격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마저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석탄의 가격은 무려 600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석탄을 구매해서 화력발전을 돌려봐야 극심한 손해를 겪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름 아닌 한국의 손을 떨렸습니다. 두산 퓨얼셀의 발전용 연료전지를 수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이면 수소 경제 규모가 3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각종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는데요. 그 결과 현재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527메가와트의 미국과 353메가와트의 일본을 앞선 662메가와트의 연료전지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연료전지는 4사형 kW짜리 연료전지 4기입니다. 이는 산민 가족 기준 1600가구가 한 해 동안 쓸 있는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광동성 포산시에 있는 아파트 7개 동과 1개의 산업시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35년까지 30메가와트 규모의 한국연료전지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산시를 넘어 베이징과 산둥 등에서도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중국 또한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2019년에 수소 공급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려 했었죠. 그러나 기술과 노하우가 부족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과 노하우를 또다시 중국이 훔쳐가진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첨단 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훔치고 베껴가며 성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열받은 미국과 한국이 취한 극단의 조치로 이젠 그마저도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쿼드 공동성명을 통해 협력에 착수하겠다 선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견제 공동성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핵심 신흥 기술을 훔치는 것이 쿼드와 모커스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더 많은 동맹의 쿼드 참여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쿼드는 하나의 도전이나 하나의 경쟁자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서 비롯된 협의체라며 함께 했을 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이며 우리의 동맹국 한국과 함께 그렇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은 냉전 시대적 사고라며 반발했지만 속으로는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국의 BBC는 중국의 전력 부족 사태에 대해 한국의 상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공급 부족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도하며 한국의 하늘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BBC는 중국의 에너지난 이후부터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좋음까지 치솟았다며 중국의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하늘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한국의 가을 하늘인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철저한 국익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언젠가는 한국이 모호한 입장을 철회해야 하고 본격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할 텐데요. 현재 한국의 하늘을 보면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자명해 보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절대로 중국을 도와주지 말아주세요. 무슨 악용하는 음모 있다고 봅니다. 절대 도와주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중국 경제를 무너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 위험물 제거해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적대적이고 흉악한 존재입니다. 한국이 제정신이라면 도와줘선 안 된다. 중국이 남 도와줬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전기 부족하면 전쟁도 못해. 대만 침공 불가다 형ገብ하면 세계 가망한다. 우리한테 하는 짓을 봐라. 두산 지켜보겄다. 친환경 정책 바람직하고 말. 일찍들 자고요. 우리나라 공기질 좋아지니 바람직하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